현재 국회에 2차 추경 심사가 돌입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확정된 1차 추경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1차 추경, 2차 추경을 종합해 대략 10가지 이상의 민생 지원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 지역화폐 할인, 소비 쿠폰, 숙박 쿠폰, 공연 쿠폰, 전시 쿠폰 등을 8가지와 그 지급 일정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은행 대출이 막힌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가 7월 14일부터 신청 시작된다는 소식, 그리고 7월 14일부터 311만 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공과금 사용에 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1차 추경 때 확정된 내용이라서 일정도 완전히 확정이 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개인 채무 비탕감 전액 또는 90%, 80% 탕감 소식 마지막은 이번 이재명 새 정부의 새로운 노인 혜택 1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내용 신속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은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4개월 이내에 소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지역에 따라 일반 국민 최대 27만 원, 기초수급자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1차에 선지급 시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1인당 2만 원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요. 정리하면 상위 10%는 총 15만 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는 총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고요.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일반 국민 27만 원, 차상위 42만 원, 기초수급자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약 89개의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구독자님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지역이 추가 지급 대상인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추정 자료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일정은 정부 관계자의 말과 언론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추경 통과를 7월 초로 목표로 한다면 1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일정은 7월 중순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부 관계자의 공통된 멘트는 본회의 통과 뒤 2주 후 지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작업이 사주에서 6주간 소요될 예정이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9월 이후 지급이 언론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민생지원금 외로도 추가 지원이 약 7가지 정도 있을 전망인데요. 첫 번째,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최대 15%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29조 원 발행할 계획인데요. 지역별로 7%에서 15% 지역화폐 구매 할인을 해줄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은 15%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전기기 구매 비용의 10% 환급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 중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0만 원 한도 환급 정책이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부적인 지원 대상 등이 없어 향후 세부 정책 발표 내용 확인은 필수인데요. 그때도 트렌드 라디오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쿠폰을 1박당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 쿠폰이 나올 예정이고요. 영화 관람 시 1회당 6천 원 할인, 스포츠 시설 이용 시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5만 원 할인, 미술 전시 1회당 3천 원 할인, 공연 예술 1회당 1만 원 할인 정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가 7월 14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해당 카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을 서주고 사업용 신용카드 한도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나이스 개인신용 595점에서 839점으로 중저신용 구간이면서 휴업,
폐업 아닌 사업체가 가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서 발급을 해서 IBK 기업은행이 카드 발급 한도 설정 후 지급하는 구조이고요. 한도 최대 1,000만 원, 무이자 6개월 할부 지원, 발급 후 1년간 사용액 3% 캐시백을 해줍니다. 최대 10만 원 해주고요. 사용 범위는 재료비, 사무기기, 광고비 등 사업 관련 결제 전용으로 개인 소비나 유흥, 도박 업종 등은 결제 가차단됩니다. 신청 절차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예 사항으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한 장만 발급되며 한도 소진 시 선착순 마감이 됩니다. 카드이기에 연체 시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개인 신용도 하락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도가 낮으면 한도가 적게 나오잖아요. 이 정책 활용하셔서 최대 1,000만 원 한도도 받으면서 6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 지원으로 통해서 50만 원 지원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된다고 합니다. 약 33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꼭 영상 보시고 이거 체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은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금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1차 추경으로 신설된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업자당 최대 50만 원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공과금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추경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최대 310만 명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셔야겠죠. 핵심 내용은 신용체크 선불카드에 최대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다는 건데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넣어주면은 이걸로 결제를 하면 결제 시점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요.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50만 원을 주고 해당 신용카드로 공과금, 보험료를 결제를 하면 이렇게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구조로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소멸되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이렇습니다.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액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11만 명이 혜택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가 휴업이거나 폐업이 아니어야 하며 국세청 DB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신규 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일 9시부터 별도 신청 창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는 이런데요. 일단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면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홈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심사를 받은 다음에요. 카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사용을 하면은 50만 원 한도 내로 자동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연계 카드사의 경우는 국민카드, BC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 이렇게 참여를 했으니까 이 카드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 날짜는 이렇습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감 경감 크레딧 여기가 홈페이지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직접 접속을 하여서 본인 인증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은 11월 말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시작이 되면은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신청 후 심사 선정한 다음에 평균 3영업일 이내로 충전이 완료가 된다고 하고요. 사용 기한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크레딧 받으시면은 굳이 아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하실 만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동이체여도 이 포인트 차감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등록카드와 자동이체 카드가 동일한 경우 자동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크레딧으로 카드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거를 다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등록을 하고
해당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만 이게 차감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꼭 카드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지로납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온라인에서 카드 납부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311만 명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무조건 시작하면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영업자분들이 전기료나 사대보험료 얼마나 많이 냅니까? 정말 이거 정말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하셔야 할 것은 내 사업장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지,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를 등록을 하시던지 선불카드를 등록을 하시던지 카드를 등록해야만 이 해당 포인트 50만 원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나 사대보험료 결제가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쓰셔야만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정부에서 정말 좋은 정책을 주기 때문에 7월 14일부터 요거 부담경감 크레딧.kr에서 해당 정책 신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지금 웹사이트 이렇게 적어뒀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지금 현재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해당 논란을 떠나서 이번 채무 감면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채무를 줄여주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이나 지급 대상, 예상 일정 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 정부가 발표한 채무 감면 조정 패키지를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요.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이번 추경은 약 30조 규모로 일반 시민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무감면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 채무감면 프로그램은 대상은 일단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듯합니다. 채무감면은 약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먼저 배드뱅크라고 해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한 사람 중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보유하신 분이 대상인데요. 예산은 약 8천억 원이며 약 113만 4천 명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서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채는 전액 100% 소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완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새출발 기금 3.0 프로그램이 추진되는데요. 원금 감면 최대 90%가 진행이 되고요. 예산 약 7천억 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약 1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드뱅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코로나 때 부채가 연체가 되어 채무 만기가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드뱅크가 나온 것인데요. 장기 연체 채권의 경우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조정하고자 이 배드뱅크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즉각 재기를 위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듯하네요. 따라서 이 배드뱅크 제도는 현재의 채무조정 제도로는 도저히 돈을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해서 채무를 매입해서 일괄 소각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정책은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정책이 아니고 채무 감면 대상을 정부가 자동으로 지정해 해당 대상자의 연체 채권을 통째로 매입해 소각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알아서 매입 후 소각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드뱅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7년 이상 연체이면서 상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100%를 소각해준다고 하고요. 말씀드렸듯 수혜 인원은 133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소요 재원은 약 8천억 원으로 채권 매입 규모는 약 16조 원이 매입될 전망입니다. 매입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채무 감면 진행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채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서 상환 능력 평가,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면서 저소득층으로 판단되면 100% 전액 소각을 해준다고 하고요. 상환 능력이 있다면 80% 원금 감면을 해주면서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상 진행 일정은 7월 초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7월 말쯤 시행령이 고시가 되고 9월 1일 매입이 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채권이 매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 감면 대상을 자동으로 지정해서 해준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이 될 듯하네요. 다음으로는 새출발 기금 3.0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원래 있던 새출발 기금 정책에서 좀 더 대상이나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나 감면율이 확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약 10만 명에게 6조 원 이상 채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25년 6월 창업한 사람까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6년 12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과 감면 비율은 이렇습니다. 총 채무 규모 1억 원 이하 차주이면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차주가 대상이고요. 최대 원금 감면을 90%나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상환도 해주는데 최장 20년까지 확대해서 분할 상환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배드뱅크 못지않은 감면이네요. 여기에 특별 지원 추가 혜택도 있는데요.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혜택을 제공하며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 리턴 패키지 등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 10% 추가 우대도 해줍니다. 이번 신규 지원 대상은 대환대출을 포함하며 보증대출과 소액의 신규 대출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추가 혜택도 생겼는데요. 성실 상환 12개월을 하면 공공정보 연체 기록을 즉시 삭제를 해주고요. 연체 전에도 채무 상환 비율 70% 이상이면 사전 조정이 신청 가능해지며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 추가 우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배드뱅크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이 새출발기금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표기가 된 내용으로 성실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정책 자금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경영위기 대상으로는 분할 상환과 이자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 폐업 기업은 분할 상환을 장기로 해주면서 우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대출의 경우는 은행권 채무 조정 등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은행에 가셔서 내가 이런 은행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 채무 감면에 대한 정책 일정은 이렇습니다. 6월 달에는 추경안이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하는 게 예정에 있는데요. 만약 본회의가 마찰 없이 무난히 잘 통과가 된다면 7월부터 본격적인 채무 조정을 위한 입법, 행정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요. 8월부터 새출발기금 정책 등이 시행이 되는 게 현재 예상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부터는 배드뱅크 첫 매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분들의 행동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배드뱅크의 경우 자동 매입 후 소각이기에 대상자분들이면 연락이 따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피싱이나 사칭 문자를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새출발기금의 경우 해당 정책 시행 전에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필요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행정 절차 과정에서 서류 누락 및 반려가 잦을 수 있어 미리 자격이나 서류를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죠.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 상담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추경을 통한 채무구제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재원과 부채가 정리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매우 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채무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현재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부담이 있고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예산 처리 과정에서 채무 조정률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런 변수가 있다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온다면 관련 내용 또한 자세한 내용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에 바뀌는 통신비 혜택과 노인 정책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통신비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액공제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액공제 대상이 근로자 본인, 그리고 자녀, 거기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65세 이상인데 일하고 있다면 이 통신비가 세액공제가 되어서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만약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내 통신비 납부 내역을 토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정책 시행한다면 가족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소식을 공유하셔야겠죠. 세액공제율은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했을 때 근로자가 내 자녀나 노부모님 등의 연간 통신비 약 2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경우 약 12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 예시이고요. 앞으로 해당 정책의 관건은 이 통신비에 인터넷 등 다양한 범위의 통신비 내역을 모두 포함해 줄 것인지의 여부와 환급 가능성 여부, 그리고 통신비 한도가 얼마까지 일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범위의 통신비를 세액공제로 인정해준다면 한 가구의 인터넷, 휴대폰의 통신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에 꽤나 쏠쏠한 금액의 세액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환급이 안 된다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정책이기에 환급성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튼 통신비와 관련해서 시니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데 이 내용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다뤄봤고요. 다음 내용도 중요한데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통신 분야에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받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이 되도록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해당 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 신청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냥 자동 적용 및 할인되게끔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 폐지가 됩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되는 제도가 부부 감액 제도인데요. 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부부가 함께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됩니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비 공공부담이 확대됩니다. 고령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이 간병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확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보장 개수가 확대가 됩니다. 어르신분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현재 2개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에 2개만 임플란트 받았던 분들도 추가적인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상 어르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교통 정책인데요. 해당 패스는 정액권으로 광역교통망을 거리 비례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책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생애 전환 문화 패스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문화 관련 지원으로 예상됩니다만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서 가입 대상을 완화하겠다고 하고요. 또한 방문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듯합니다. 격오지 방문 지원이나 노인들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 등 이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호흡기 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가 약속되었는데요. 현재는 독감, 폐렴, 코로나, 결핵 등에 대한 어르신 지원이 있는데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정책으로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하고요.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을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주 5일 급식 지원 등을 포함해서 노인 여가복지 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고령 운전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구매 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실버 여행 지원 정책 공약이 있었고요. 노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지만 그래도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에게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해당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노인 정책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공약들이 나와 있지만 전국민 지원금이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들이 앞으로 이행이 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다양한 변경이 예상되는데요.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보시고요.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